자, 마이크 켰으니까 시작합시다. 저도 새우버거. 자, 131페이지요. 자, 1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계획서는 간단하게 시행자가 만듭니다. 지금 하는 사업시행계획서 이쪽 파트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한 부분이니까 이쪽에 이런 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넘겨보면 2번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시행자. 자,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시장군수 인가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2번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할 전에 소유자 동의를 또 받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데, 자, 1번 시행자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동의입니다. 얼마가 없어요. 얼마가 없고 기준이 그냥 조합원 동의. 2번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정비구역 토지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고, 다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천재지변 긴급 불가피, 항상 긴급이 나오면 동의라는 의미가 없는 게 빨리 해야 되니까. 3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4분의 3 이상 동의입니다.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그리고 4번 시행자가 시장군수, 그 하나 빠졌는데 시장군수 얘가 빠졌어요. 주택공사 등 빠졌는데 씁시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 동의 안 받습니다. 시장군사 주택공사 등 그러면 동의 안 받아요. 자주 나오지 않고 완전 어쩌다 한번, 암기할 수 있는 분들 하고, 못하겠다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자, 먼저 조합이 한다, 조합원 동의. 지정개발자 한다, 면적 50 이상,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4분의 3.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동의 안 받음. 양가 3번 이렇게 해서 인가 신청이 들으면 시장군수는 14일 날짜만 잡아요. 14일 이상 공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위원회 심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하려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인가를 해야 하는데, 이 4번은 정비구역 외에 시행하는 재건축이요.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시행하는 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다. 이래서 좀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이면 도시기획위원회 심의인데,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는 당연하니까 쓰지도 않고, 정비구역이 아닌데 시행하는 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다. 특이하니까 좀 보고. 5번은 정비구역에서 200m 내에 교육시설, 학교 있어요, 학교. 정비구역에서 200m 내에 교육시설 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하고 사업시행 인가해라 이 얘기고. 6번은 그래도 3번 났으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게 6번입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 할 때 사업비의 일부 100분의 20 예치하기 포인트가 할 수 있다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 할 때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사비 일부를 맡겨놓고 사업이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 예치금은 공사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청사입니다. 청사. 청산이 완료되면 돌려준다 이 얘기고. 7번은 이제는 100% 철거가 아니고, 옛날에는 100% 철거 사업이었는데 요즘 100% 철거가 아니고 건물이 멀쩡하면 놔두는 거예요. 최근에 지었다 그러면 전체 뼈대가 튼튼하다,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다. 100% 철거는 아니다. 8번 시장군수 인가 있으면 고시한다. 9번 이렇게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받은 걸 본다. 왜? 시장군수가 미리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4절 정비 사업시행에 대한 조치. 이쪽도 별로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자, 1번 순환 정비는 패스 넘어가고 안 중요하니까. 2번 임시 수용시설. 얘가 간혹가다 지문 한두 개 나오는데, 임시 수용시설 옆에다 씁시다. 2주 대책 써놓고 2주 대책. 1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재개발, 출근대만 나중에 출근금은 잘 보면 돼요.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 소지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장기 여기 잠시 옮겨가 있으세요 하든가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하는 조치 하여한다.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 수용소 필요하면 여기다 이제 천막으로 쳐가지고 안 되면 천막 쳐가지고 주민들을 옮겨야 되니까 옮기려면 뭔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시 시설 설치하다 필요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쓴다. 잠시 쓸 수도 있다 이 얘기고 3번 국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부터 임시 수용소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 신청을 받으면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체크합시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 누구누구? 국가,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입니다. 그러면서 대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을 못한다니까. 박스가 대령이거든요. 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가 돼 있다.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신청이 이미 사용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허가를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다. 3번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으면 아까 천막 친 거 30일에 천막 거두고 원상복귀해서 원래 소유자한테 줘라는 얘기고 4번 그래서 손해 끼쳤으면 손실보상 해라 이 얘기인데 공공단체하고 개인 그 가로에 지자체 제외 그랬죠. 국가하고 지자체는 손실보상 안 해주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단체나 개인이면 손실보상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임시상가 이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인데 포인트는 뭐냐?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한다. 두 번째, 임시수용량에서 국가, 지자체, 개인 토지를 일시 쓸 수 있다. 잠시 쓸 수 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국가,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고 네 번째, 국가, 지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그것만 잡으면 되고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2번만 잡아요. 우리가 맨 밑에 박스 보면 생각이요. 토지계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국토개혁법 시설 사업은 실시계 고실 사업 인정을 본다. 도시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고 거기는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정비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그리고 주택법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사업 인정 고시다. 언제가 사업 인정 고시냐 이거를 잡아야 되니까 2번 그 위에 2번 공시법 준용함에 있어서 도정법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공시법이란 사업 인정 고시 받은 거 본다. 도정법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물어본다. 사업 인정 고시 본다. 그 시점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4번 대지 건물의 현물 보상할 때 공시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보상할 때는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인데 도정법은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 수 있다고 사후 현물 보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우선 매수 청구권은 정비 기반에 설치해서 토지 건물이 수용된 자에게 정비권에 소지한 대지 건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을 다른 사람의 우선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무슨 법에 있냐? 도정법에 있는데 도정법 다른 데는 없어요. 자, 정비 기반에 설치한다고 토지 건물이 수용된 자에게 이자는 시행자가 공사 끝나면 시행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을 일반인한테 매각한다고 그거를 남보다 먼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주는 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요. 도정법에 있고 누구한테 있냐? 수용된 자, 그자한테 우선 매수 청구권 준다. 그렇게 마시고 4번 재건축 사업의 특례 이거 출제된 적 없습니다. 토지 분할이 있고 매도 청구가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린 얘기요. 우리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6통 있다. 통 얼마요? 과반수. 전체 4분의 3. 몇 명이 반대하면 어떤다? 나가라. 그게 2번 매도 청구고 한 동이 반대한다?
나누겠다. 이게 분할 청구다 이 얘기입니다. 재건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정도 스스로 읽어보시고 5번 주간 개선사업에 특례해가지고 1번 국민주택 채권 몇 년인데 주간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혹시 여기서 국민주택 채권 사본 사람 있나요? 국민주택 채권 안 사본 사람 있나요? 뭐야 이거 뭐 산 것도 아니고 안 사본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혹시 국민주택 채권 나는 한 번도 안 사봤다. 한 번도 안 사봤다 손 번쩍 들면은 이 손 번쩍 든다 이걸 뭐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연변서 왔어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이가 조금 안 살 수도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국민주택 채권은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요.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하려면 이 채권을 안 사면 안 해도 돼요. 승용차 사면 등록하려면 채권 산다고 채권. 승용차 샀잖아요. 채권 샀잖아요. 대리점이 알아서 깡했지. 거기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사는 거다 산 적을 모르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채권.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다 사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근데 국민주택 채권이 건축 허가 받으면 허가, 등기 그럼 사야 된다니까. 근데 6개 정비 사업 중에서 채권 안 사는 사업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안 산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 지정하면은 2종 일반주거 찾아서 끊어요. 2종 일반주거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근데 가로 안에 주거환 개선이 기, 수, 환, 관, 혼용인데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주거가 된 걸로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자동 뭐가 된다? 2종 일반주거. 수용 방식인데 그러면 3종 일반주거. 그렇게 말해놓고 박스 중요하지 않고 6번에 1번. 6번에 1번만 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사업 인가 현재 건축물 토지 소유자의 소재하기 곤란해요. 도대체 이 땅 주인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둘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광고 내고 전말 때 나오란 얘기요. 30일 기다리고 안 나오면 감평사 투입해요. 감평 투입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하고 싹 밀고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을 하죠. 2번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설 민간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건물은 누구 소유를 본다? 조합 소유를 본다. 혹시 아파트 사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또. 전부 다 단독 삽니까?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는 누구 거예요? 주차장은 누구 거예요? 단독주택이면 재개발하면 단독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공동주택이면 그런 게 있다고. 놀이터는 누구 거예요? 이런 얘기요. 공동이지. 그거는 누구 소유로 본다? 조합 소유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합 소유로 본다. 구분 소유권은 개인 소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조합 소유를 보고 사업한다 이 얘기요. 근데 그런 지문이 간혹가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절 관리처분계. 여기서부터 다시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 첫 번째 분양 신청 받습니다. 이제 관리처분계획이라 쓰고 읽을 때는 뭐라 읽는다고? 분양계. 읽을 때는 분양계.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이제 뭐 해야죠? 분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주민 여러분 분양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물어보니까 분양 받아야지. 평당 분양가 얼마요? 글쎄 그건 모르겠고 일단 신청부터 해봐.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분양가가 나와야지. 그래서 자 봐요.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면 조합이 뭐라고? 시행자. 분양가가 나오려면 시공자가 안 나오면 분양가가 없어요. 시공회사가. 우리가 시공회사는 조합 어떻게 한다? 총회.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시공자가 4팀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평당 얼마? 이게 다 얼마에? 이게 단가가 다 다르게 들어온다고. 총회에서 우리는 C업체를 선택했다. 얘는 평당 얼마다?
1304개. 이 시공회사가 들어와야 분양가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공회사가 사업시행 인가보다 먼저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분양가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으니까 60일 내 소유자한테 알려주라. 분양신청 할래, 안 할래? 얼마인데? 1300 알려주는 거요?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분양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로 안에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 안에 지금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60일인데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서 쓰고 60일. 그게 무슨 말이요? 그 계약을 써야 얼마에 얘가 공사하기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요. 그게 확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요. 결론은 그런 뜻이니까 일단은 1번 포인트는 뭡니까? 60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내 자, 분양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2번. 이랬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 방금 전에 알려줬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내 그 안에서 정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관리처분계 수립함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20일 범위를 연장해 줄 수도 있고 3번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판단해서 나 분양신청 해야 되겠다 느꼈으면 어쩐다고? 분양신청 해라.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그럴 때 4번 혹시라도 우편으로 하게 되면 분양신청기간에 발송 도달이 아니고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중요하고 2번에 1번은 분명히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2번에 1번. 자, 박스 먼저 1번 분양신청 안 했다. 분양권 없네. 2번 했다가 처리한다. 얘도 없네. 3번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셋 다 분양권이 없다죠. 없다. 분양권이 없다는 게 언제 확정돼요? 관리처분계 인가에서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계 인가. 관리처분계 뭐라고? 분양계획이 확정되면 없다는 게 확정돼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까지? 90일 내에 돈 주고 보내는데 90일도 기본이지만 앞에 잘 봐요. 앞에.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날에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합니다. 그래서 그 1번에서 분명히 답 나온다 예상해야 되고 2번 청산금액은 얼마 줍니까? 그러면 그거야 소유자, 시행자 둘이 협의하세요. 뭐 도대체 얼마 놓고 협의합니까? 그때는 공정 가치가 나와야 되니까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 해오면 그 산술 평균 가치를 놓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양신청 이후 자녀분 얘는 안 중요. 분양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원에 의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처분계 인가, 1번 관리처분계 작성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해가지고 관리처분계 작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로 건너뛰고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해서 암기해야 돼요. 시장 군수인가입니다. 시장 군수인가. 그 뒤에 줄 좀 끕시다.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습니다. 단 경미한 상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고 신고한다. 그 경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밑에 박스에 다 써놨어요. 시간 날 한번 읽어보라고. 잘 나오는 경미니까. 1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 단순 정정일 때 단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2번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 3번 관리 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100% 동의받았을 때 4번 정관 및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이 따라서 변경될 때 5번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6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처음에는 주택 분양 받기로 해가지고 포기하니까 그래 너는 임대주택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의 이제 관리 처분 갖다 분양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인가받지 말고 신고해야 되는 얘기고 다시 박스 1로 가가지고 관리 처분계 내용은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문제를 보면
있는 거 써놓고 관리처분계획에 이게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100% 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어쩐다고? 있다. 7번 세입자의 손실보상위원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하면 돼. 4번. 자, 갑이 101동 101호입니다. 101동 101호 얼마짜리입니까? 2억짜리입니다. 103동 103호는 3억짜리입니다. 이거 2억이라는 거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이런 얘기요. 정전 토지 건축물은 그건 잡아줘야 돼. 언제 날짜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그 날짜 평가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고실 때는 좀 이따 배웁니다. 건물이 미리 철거될 때 미리 철거. 그 전에 미리 철거됐는데 그것은 철거 허가 받은 날. 철거할 때도 허가하고 철거하니까 철거 허가 받은 날 그 날짜로 가격 산정해 놓습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얘도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1번 정전 토지 건축물의 위지면 토수리환 환지계획에 있는 위지면에서 면 따오고 면 토수리환에서 리환 따옵니다.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만. 면적,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용들을 해야 할. 무슨 얘기냐? 면적, 이용상, 환경은 반드시 고려하고 나머지는 고려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요. 면적, 이용상, 환경은 반드시 고려. 근데 1번은 중요하게 좀 안 보더라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2번은 상식적인 거예요. 진압지기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좁으면 어쩐다? 늘린다. 크면 줄인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나중에 현금 청산하면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3번은 곧잘 답으로 나와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4번도 답은 안 되지만 곧잘 나와요.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리면서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에 공유집은 줄 수 있다. 규모가 작으면 어쩐다고 좀 늘려주면 되고 작으면 빼고 돈 주면 되고 작으면 아파트 줘도 된다 이런 얘기고. 5번 암기합시다. 5번은 답으로 나오니까.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6번 이제 주택 공급인데 주택 공급 원칙은 그냥 1주택입니다. 1주택.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해도 1주택 공급하고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 공유해도 1주택 공급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나. 예외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1번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했으면 원래는 5명이 땅을 하나 가지면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해놨으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고. 2번 그러니까 1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 3, 4, 5는 다 중요하지.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박 재건축. 원주에서 재건축합니다.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주에서 재건축하면 원주에서 재건축할 때 10개 사놨어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개지 10개. 원주에는 과밀이 없어요. 과밀 억제권자가 어디만 있어요?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여주감이 있어도 원주는 없다고. 여기는 비수도권.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은 두 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 1+1. 요즘 막 인터넷 들으면 1+1이에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 면적 60이야. 소형. 우리나라는 60이하가 소형이요.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인데 이 60이하는 그 권리취득연재라고 이전고시 다음 날 권리취득이니까 이전고시 다음 날로부터 3년간은 전매 안 됩니다. 60 이하짜리
이전 곳이 다음 날부터 3년간은 전매 안 됨.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면 몇 개까지 줄 수 있습니까? 3개. 3개 주는데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나눠요. 이제 다가구. 가로주택 정비 사업한다. 몇 개 주냐? 3개 준다. 근데 여기 가분.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9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다가구 단독입니다. 단독.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얘가 가장 작네. 면적 보니까 얘가 얼마짜리냐? 2억짜리다. 이거 얼마짜리냐? 9억짜리다. 나눠봐라. 얼마 나온다? 4.5 나온다. 소수점 이하는 떼고 몇 개 준다? 4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을 하되 다가구 가지고 있으면 나눈 수만큼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과밀 억제권력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과밀 억제권력 가장 대표가 강남이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3주택 3개까지 준다. 3개까지. 3주택 이하로 줄 수 있다니까.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번 대지 등의 가격평가인데, 대지 등의 가격평가. 자, 정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요? 2억짜리. 분양받은 대지 건물은 3억짜리. 2개 있죠? 세입자 보상금 얼마 줘야 될까? 손실보상 3가지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억인지 3억인지 어떻게? 그거 계산 전문 요원이 있죠? 누구? 간평사. 그러니까 간평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간평사를 누가 선정하고 누가 계약하냐? 이게 작년에 개정되고 작년에 출제 안 됐다고. 원래는 전부 다 시장 우수가 선정 계약 다 했는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간평사 선정 계약을 재개발하고 항상 도시환경이 한 팀이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따로 떼가지고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이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 군수가 1인 이상,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 이렇게 하겠다. 그죠?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 1인 이상,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뭘 한다? 산술평균 하겠다. 가격 산정은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이든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이든 세입자 손실보상액이든 결론은 뭘 한대? 간평사가 평가한 금액은 산술평균인데 간평업자 선정계약 누가 한다? 재개발 도시환경 시장운수가 선정계약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 시장운수 1인 이상, 조합총회에서 1인 이상. 다만 이제 줄 겁시다. 관리처분계 변경준지 폐지할 때 줄 거요. 관리처분계 변경준지 폐지할 때 줄 거놓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건물 취소하니까 정전토지 건물주 가격은 그 다음 줄 겁시다. 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에 산정할 수 있다. 읽어봅시다. 관리처분계 변경준지 폐지할 때 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 지문도 가령 나니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안중요, 6번 관리처분계 인가효과. 6번은 아주 중요. 6번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서 처분관리. 관리처분계 뭐라고? 분양계. 처분관리 뭐라고? 분양처분. 그 지문 곧잘 나와요.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해라. 그럼 당연하지 넘어가는 거고. 2번 건물 철거인데 1번. 자, 1번 중요.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보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중요지 그것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아야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근데 2번에 뭐가 있냐? 관리처분계 인가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붕괴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해요. 안전상 오류가 있으면 미리 철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보상금 2주를 미리 주면 주민들이 2주 받고 다 나간다고. 그럼 이제 뭐가 생기시게? 폐공가가 생기면 밤에 가게 되면 애들 날라다닌다 했죠. 온도 빨고 날라다니니까 뭐라고? 비행청소년. 그런 애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요. 우보만 되죠? 어찌하죠?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도 미리 철거시켜야 된다고.
미리 철거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그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은 허가받고 미리 철거한다고. 미리 철거해도 권리금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야간이나 깜깜한 밤이나 비 올 때나 지진 날 때, 태풍 불 때, 그런데 철거하면 위험이 아니면 위험하죠. 그때는 철거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는 1번이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한다. 그럼 밑에 3번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났으면 철거한다니까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언제까지? 새 집 받아가지고 들어오세요. 언제 새 집 받는다고?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럼 언제까지 들어오지 마라? 이전 고시일까지 들어오지 마라. 비켜주란 얘기 공사하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전토지 등 언제까지 이전 고시까지 사용시할 수 없다. 나 일주일만 더 쓸게. 시행자가 오케이. 이렇게 시행자 동의 받았다든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4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상식.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 없으면 이런 얘기지. 자,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다. 뭐 가지고 있냐? 건물 가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 맺었다. 누구냐? 을이다.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누가? 시행자가 와가지고 건물 철거해야 하네요. 철거하지.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하자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1번 있다. 1번 계약 해지 청구. 두 번째, 계약했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하네요. 하죠. 원래 집주인 돈이 있습니까? 없죠. 돈 다 썼죠. 나가야죠. 돈 없죠. 누구한테 가서? 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는 소유자 대신 준다 안 준다? 준다. 소유자한테 달라고 요구한다 안 한다? 한다. 소유자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시행자는 어쩐다?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값 이거를 갖다 먼저 뭐 해준다? 압류해놓는다.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고. 상식을 하고 5번만 잡으면 5번만. 관리처분계 인가 딱 떨어지면 이렇게 하자. 관리처분계 인가 났습니다. 시행자가 와가지고 관리처분계 인가 2005년 5월 1일 인가 왔어요. 시행자가 와가지고 비켜 뭐하게? 사업하게. 비켜 건물 철거할 테니까 사업할 테니까.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을이 시행자한테 너 일 좀 와봐라 해가지고 잘 봐라. 너 관리처분계 인가 언제 왔냐? 2005년 5월 1일 났지. 그러니까 토정법에서 철거할 수 있지.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계약을 언제 썼냐? 2004년 5월 1일에 썼다. 무엇에다가? 주택에다 뭐 맺었다?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하면 2년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2006년 5월 1일까지 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라고 권리주장해버리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은 이런 기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은 이 계약기간 최단 기간이 지상권, 전세권 무슨 법이 있고? 민법.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1번 준공인가입니다. 준공인가. 자, 사업시행인가 누가요? 시장운수. 준공인가 누가요? 시장운수. 그래서 1번 시장운수가 아닌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끝냈으면 시장운수한테 인가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요. 다만. 두 번 썼네. 다만.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으면 준공인가 받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은 다른 법에 의해서 준공인가 자체 처리할 수 있다고.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시행자는 시장운수에게 시장운수님 미안하지만 나는 다른 법에서 자체 처리했습니다. 내 거 검사 안 해도 괜찮다고 알려는 줘야 된다고. 2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운수는 지체 준공공사 합니다. 이 경우 시장운수는 효율적인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관행장, 정토, 연구기관, 전문기관, 단체에 다 준공 실시 의뢰할 수 있다. 필요하면 끝맺음이 할 수 있다요. 필요하면 하이한다요. 할 수 있답니다. 기억력 테스트 좀 더 나옵니다. 필요하면 어쩐다고?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요. 4번 사업시행자는 일 단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운수에 통보하면
통보한 때 중고 인가증을 교부한 때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무슨 얘기냐? 시행자 중에는 누구도 있고 주택공사 등도 있고 주택공사 등. 자, 시행자가 있는데 다시 자 시행자가 있다. 시행자는 누구도 있고 시장운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도 있고 이건 뭐 기타 뭐 조합도 있겠지 이렇게 있는데 자 공사해가지고 끝났으면 뭐 받으라고? 중고인가 받으라고. 중고인가 누가 한다고? 중고인가를 누가요? 시장 군수가 해주니까 시장 군수는 자기한테 받지 말고 얘는 어찌하든데 가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어쩐다고? 자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요. 얘는 어쩐다고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장군수는 중고임자 신청 받았으면 얘는 어쩐다? 지체 없이 얘는 어쩐다고? 지체 없이 해주고 뭐 주고? 증 주고 얘는 타법에서 자체 처리했죠. 이러면 이제 자체 처리했으면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시장군수한테 미안한데 나는 자체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통보했으면 여기에 이제 분양 신청 애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중고임자 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빨리 알려줘라는 얘기요. 자, 중고임자 났다라고 알려준다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요. 사업시행자는 일의 단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한 중고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 통보한 때 또는 중고인가증 받으면 분양 대상자한테 자, 중고인가 떨어졌습니다. 통지해주고 4번 시장군수는 중고임자 실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도 완료했다고 판단하며 중고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2번 중고인가 전 사용인데 이거는 제2 롯데월드가 공사 끝나서 안 끝나세요? 안 끝나세요. 써야 안 써요? 써요. 어떻게 써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만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도정법도 시장군수는 중고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입주인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지 않고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3번 3번은 무슨 얘기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의제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왜? 인가권자가 그쪽에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공사가 끝나서 중고임자 받으면 아까 사업계획 인가로 인한 의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에서 1번 안중에 스스로 읽고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에서 2번만 잘 잡지 2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정비사업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자, 3번의 1번 이해해야 돼. 이런 얘기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정전 토지 건축물 가르면서 뭐 줬다? 새로운 대지 건축물 줬다. 이 권리가 이리 가겠죠? 그러면 이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 입자권 권리는 전부 다 어쩐다?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이전된다. 그게 1번이요. 대지 건물의 분양발자께 소유권이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무슨권은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그대로 옮겨갔다 이 얘기고 2번 이것도 안 중요. 읽으면 봐요. 취득하는 대지 건물 중 토지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도시개발법을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 환지하고 똑같고 환지하고 새로 받는 땅. 도주지나 일반이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이게 분양 신청받고 남는 잔여부인죠. 이것은 개발법 말하면 채비지 보류를 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냐 그러면 얘가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했지만 뭐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를 해야 돼요. 며칠 내줍니까?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14일.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그걸 잡고 3번 이제 청산금인데 청산금 이겁니다. 자, 금액 얼마 차이 난다고? 1억. 2억이고 3억이니까 1억. 1억을 주고받고 하는 게 청산금이요. 언제부터 주고받고 할까요? 다음 날 확정되니까 다음 날로부터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후가 뭐라고?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자, 정전권 얼마고? 2억이고 분양받은 거 얼마고? 3억이라고. 이거 언제 결정했어요? 이거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 여기서 이미 결정된 결정을 갖다가 정전권 2억이다. 분양받은 3억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전고시 이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뭐 있냐고. 이 중간에 어떤다? 미리미리 주고받고 하면 되지.
몇 번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 있다. 이게 또 은근 나오거든요. 2번이. 정관 등에서 분할진수, 분할지급에 대해 정해놨다. 총의 의결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종 고시까지 몇 번 나눠서 분할징수 기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1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안 내면 시행자가 시장우수면 쳐들어간다요.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했다 징수하고 시장우수가 아니면 시장우 징수 있다 하면 받아주면 수수 사표 주고 또 청산금을 주려고 하는데 소재 불명 어딘지 모르겠네. 주니까 작아서 못 받겠다 우기네. 어쩐다?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다? 다음 날. 5년보다 중요한 건 다음 날, 다음 날. 저당권의 물상들이 얘기죠. 자, 갑이 이 토지에다 뭐 설정했는데 저당 설정했는데 저당 설정했습니다. 자, 을이 여기에다가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했는데 얘가 분양 신청하면 저당권 어디를 가요? 103동 103으로 가는데 얘가 분양 신청 안 해요. 분양 신청 안 하면 이것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이것 대신에 나온 게 청산금. 청산금의 저당권에 간다. 대체물 아닙니까? 대체물. 담보물권의 효력은 대체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물상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분양 신청 안 하면 뭐가 가니까? 청산금. 청산금의 저당권에 가 있는데 시행자가 갑에게 주기 전에 먼저 압류해라, 압류. 압류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관리자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야 돼요. 거기까지가 도정법이고 잠시 쉬고 또 문제 봅시다.